네, 드디어 이 영상을 찍게 됩니다. Yes. 정말 초반에 한번 찍고 지금 다시 리메이크를 하게 됐는데요. 이전 영상은 정말 그냥 어떻게 만나게 됐는지에 대한 스토리 자체뿐이라면 이번에는 좀 더 깊은 얘기까지 결혼까지 오고 Sure. 뭔가 하면서 더 많이 깨달은 것들이 있어서 네,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수환과 리아는 어떻게 만나게 됐을까요? 네, 그래서 때는 아하. 바야흐로 2011년 Oh yeah. 그때가 저희가 처음 만나게 된 시점이고 저희 둘 다 1, 1학번이기 때문에. 네, 딱 그때 대학교에서 1학년. 1학년으로서 처음 만나게 된 게 공연, 선교, 동아리 동아리. 내에서 저는 밴드 동아리 기타를 맡고 있었고 그리고 예. 저는 춤 동아리에 들어가서 이제 둘 다 기독교 동아리였고 기독교 동아리인데 또 이제 공연 선교를 나가는 이제 그런 단체에 속해 있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정말 큰 이제 선교 단체에 갑자기 자연스럽게 우리가 가게 되었고 첫인상이 일단 Yeah. 저 같은 경우는 You 이 like me 친구를 from the first? No, I'm just kidding. 이 친구를 처음 봤을 때는 저는 일단은 그냥 되게 순딩순딩하게 생겼다. 에서 그냥 뭐 잘 나누네? 뭔가 이런 느낌이었던 것 같아요. 그때 임시셀이 지정이 돼가지고 첫 모임 때 이제 저희가 만나게 돼서 거의 한 100명 되는 사람이었고 그 안에서 이제 서로 이제 소그룹으로 이렇게 다 나눴는데 그때 나눠진 그룹에 저희가 첫 모임 때 같은 그룹으로 배정이 됐고 그때 이제 서로 뭐 어떤 말씀에 대해서 나눌 때 되게 제가 이렇게 관점이 있는 얘기를 새내기 1학년 때부터 하니까 좀 그렇지. 이제 예영이는 오 그냥 되게 그런 잘 느낌. 나눈다. 되게 깊게 잘 나눈다. 왜냐면 그때까지도 저는 크리스천이라고 할 수 없는 상태였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그냥 형식적으로 큐티를 나눴었고 근데 수환이가 너무 잘 나누는 거예요. 뭔가 성숙하게. 그래서 얘 되게 잘 나눈다. Yeah. 에서 이제 살짝 그 친구로서의 호감이 되게 Yeah. 친구로서 Yeah. 친해지고 친해지고 싶다. 라는 생각이 처음 들었던 것 같아요. 그 저는 첫 인상 메이크업. 맞아. 그때 당시가 예영이가 이제 난 드디어 대학생이야 막 이러면서 맞아. 메이크업을 진짜 막 힘을 준 맞아. 때였어요. 그래서 메이크업 와우. 그때 당시에 그 가인의 그 스모키 메이크업이 또 유행이었기 때문에 Yeah. 저는 최선을 다해서 최대한 네. 꼬리를 여기까지 빼면서 또 그때 당시에는 브라운 아이라이너 이런 거 말고 그냥 블랙 아이라이너 예. 그래가지고 완전 새까맣게 다 그래서 좀 칠하면서 영어권에 있었던 저로서는 그 표현이 있거든요. 이모하다고 이모 스타일. 그게 뭐야? 이모 스타일이 중학생들이 되게 이렇게 자기 완전 감성에 젖었을 때 하는 진짜 어이없네. 그런 메이크업이어서 이제 그때 보고 와 오케이 막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되게 예쁘게 생겼다. 그거는 있었죠. 그래. 예쁘게 생겼다. 오케이. 근데 와우 메이크업 앤 호피 가방 무늬 막 맞아. 엄청 튀는 거 맞아, 좋아하고 맞아. 그런 친구구나라고만 그냥 생각을 했어요. 맞아. 그때 당시에 진짜 저는 막 바지도 호피 무늬, 막 가죽 레깅스, 호피 가방, 파란색 호피 가방, 막 옷도 호피 막 이런 거 되게 좋아했던 시절이었어가지고. 허세 all over. 맞아, 완전 그 막 겉멋을 막 이렇게 아무튼 감정하고는 그렇대요. 근데 이제 그러면서 1학년 1학기가 지나는데 근데 이 친구랑 친해질 기회가 너무 없는 거예요, 제가. 저는 이제 그때 당시에 인간관계 막 되게 넓게 하는 스타일이고, 친해지고 싶은 사람이 있으면 되게 친해지는 거 되게 좋아하고, 먼저 다가가고, 막 이런 스타일이었는데, 얘랑은 이제 뭔가 이 건수가 없는 거죠. 그때는 임시셀이었기 때문에 딱 한 번 하는 거였고, 근데 마침 이제 제 동아리 친구가, 얘랑 같은 진짜 소그룹 셀이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막, 나 수환이랑 막 친해지고 싶은데, 막 이러니까, 이성적인 호감이 아니고 정말 그냥 친구로서의 호감으로서 친해지고 싶은데 막 이런데 그 친구가 자주 하게 될 말이에요. 근데 저는 근데 그때 당시에 또 저희가 매주마다 MT라는 걸 하잖아요. 뭐 동아리 MT, 학회 MT 뭐 이런 걸 하는데 이제 선교단체 MT도 있었던 거죠. 근데 이제 저희 동아리랑 여기 밴드 동아리가 같이 장기자랑을 준비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제 동아리 친구가 내가 그러면 수환이 부를게. 막 그때 우리 더 친해지면 되지. 막 이래가지고 불러가지고 같이 그때 조금 더 얘기 나누고 친해지면서 자연스럽게 이제 1학기는 그냥 뭐 그렇게 친구처럼 그냥 친구처럼 지내고 그렇게 해서 이제 여름방학 동안 좀 친해지다가 본격적으로는 이제 2학기 때 1학년 2학기 그때 이제 선교를 이제 나가기 직전 학기이기 때문에 본격적인 선교 준비 학기이기도 하고 그때 이제 배정된 소그룹으로 단기 선교로 나갔을 때도 그 소그룹대로 맞아. 운영이 되는 그런 아주 중요한 소그룹에
어떻게 하다 보니 저희가 같은 소그룹으로 배정이 된 거죠. 그래서 이제 그게 좀 본격적인 시작이었어요. 서로가 서로를 알아가는. 맞아. 근데 그때까지만 해도 서로 이제 가치관이 워낙 달랐기 때문에 맞아. 뭔가 뭐 이렇게 이성적으로 바라볼 그 전혀 단계는 없었고. 전혀 아니었고 그냥 그냥 서로를 알아가는 소그룹 편한, 모이면 뭐 서로 말씀에 대해서 뭐 생각하는 것들 음. 나누고 그냥 자연스럽게 알아가는 시간들이 있었고 그 상태로 이제 단기 선교로 가면서 저는 이제 저는 원래 선교에 진심이고 단기 선교라는 걸 어렸을 때부터 선교사 자녀로서 어렸을 때 단기 선교팀이 왔을 때 어떤 행동들이 좋은 행동이고 어떤 행동들이 민폐고 안 좋은 행동인지를 이미 다 아는 상태에서 선교를 가는 거기 때문에 1학년이었지만 진짜 웬만한 막 선배들보다 훨씬 더 적극적으로 맞아. 임했던 것 같고 많은 사람들이 좀 그런 부분이 좀 눈에 띄었다고 말할 부분이었던 것 같아요. 1학년 때 정말 적극적으로 모든 거를 나서고 선교에 진짜 진지하게 임하고 모든 걸 맞아. 진짜 기도하고 말씀하고 진짜 하나님을 맞아. 진지하게 대하고 뭔가 그런 태도들이 되게 이제 그런 상황에서 예영이가 좀 다르게 보게 된. 정말 수환이가 눈에 띄었던 것 중에 하나가 저는 그때까지 살면서 하나님에게 진심인 사람을 본 적이 단 한 명도 없었어요. 그 어떤 남자도. 근데 수환이가 그때 단기 선교 중에 막 이제 공연 준비하고 막 진짜 어수선하고 혼란스럽고 막 그런 와중에서도 다른 사람들은 막 무너지고 막 멘탈 나가고 막 이런 와중에 수환이는 혼자 차분하게 성경을 자진해서 읽고 있는 걸 본 거예요. 진짜 선교 그때 간 사람들 중에서 이만큼 진지하게 예수님께 임하고 성경을 진지하게 보고 먼저 나서서 사람들을 섬기는 거를 제가 그때 처음 보면서 얘 뭔가 다른데? 라고 이제 저는 그때 조금 이 관점이 시선이 조금 바뀐 것 같고 관심이 생긴 거지. 되게 얘 뭐지? 되게 좀 멋진 부분이 있는 친구구나. 이제 이러면서 그 다음부터 이제 하루하루를 또 지내는데 2주 동안 갔었거든요. 계속 붙어 있으면서 또 그냥 조금씩 나는 그냥 사람으로서의 호감이 그래서 쌓였던 것 같아요. 그때 당시에. 자연스럽게 많이 친해진 상태였고 2학기 내내 같은 소그룹이었고 거기에 단기 선교로 가서 2주 동안 계속 붙어있는 환경이었기 때문에 많이 친해지는 상황이었죠. 근데 어쨌든 수환이의 중심이 그때 당시에 저한테는 굉장히 좀 크게 다가왔었고 그래서 단기 선교를 하는 기간 내내 계속해서 뭔가 더 친해지고 싶은 마음이 내 안에도 있었던 것 같고 그래서 조금씩 서로를 더 알아가고 그러다가 단기 선교 끝날 때쯤에 저도 이 친구한테 사람으로서의 호감은 있지만 수환이는 어떨까에 대한 궁금증이 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뭐 나야 뭐 사람을 좋아하고 그냥 친해지고 싶어하는 마음들이 언제나 있으니까 이렇게 친하게 대하는 건 알겠는데 수환이는 자꾸 나를 좋아하는 것 같은 그런 행동들을 하니까 당시엔 아니었지만 그래서 한번 떠봐야겠다 해가지고 막 확인을 해봐야겠다. 그래서 저는 단기 선교가 끝나고 그 다음 날에 수환이를 만나면서 수환이의 마음을 좀 들어보게 됩니다. 수환이에게 이제 너는 연애에 대해서 뭐 어떻게 생각해? 막 이러면서 이제 물어봤는데 그때 이제 수환이의 반응은 완전 저의 진지함에 좀 놀랬어요. 왜냐면 저는 연애에 대한 정확한 의도가 있었고 관점이 있었고 생각들이 있었고 저 또한 대학교 1학년 때 이제 저의 첫 연애가 실패로 정말 딱 정리가 되는 시기가 대학교 1학년 1학기 때였기 때문에 굉장히 그 쓰라린 감정들이 많았고 되게 하나님께 원망스러운 부분도 많았고 거기에서 좀 무반하기 위해서 저 혼자 엄청 고민 많이 하고 기도 많이 하고 막 성경에서 막 살펴보려고 그러고 막 여기저기 막 알아보고 그런 상태였기 때문에 딱 그때 만났을 때 맞아. 저의 이 생각들을 막 이야기를 하고 했을 때 굉장히 놀랐죠. 너무 당황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그냥 가볍게 연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물어봤는데 얘는 나는 연애는 이렇게 해야 되는 생각하고 결혼을 전제로 만나야 된다고 생각하고 막 그래서 나는 1학년 때 아예 아무도 안 사귀겠다고 결심을 하고 학교를 다닌 거고 막 이런 막 진지한 얘기들을 하는데 제가 너무 당황해가지고 그렇구나. 그러면은 진짜 속으로 혼자 이제 정리가 된 거는 얘는 진짜 너무 좋은 친구였구나. 그러면은 앞으로도 좋은 친구로 지내면 좋겠다. 왜냐면 얘는 이렇게 멋진 생각들을 어쨌든 가지고 있으니까 뭔가 소신이 있고 자기만의 신념이 있고 이래서 되게 멋있다 하고 헤어지고 근데 그때부터 제가 마음이 완전 풀어진 거예요. 와 얘는 진짜 너무 좋은 친구다. 이게 이제 살짝 이제 더 무장 해제가 된 케이스가 그 포인트가 있었잖아. 오케이. 살짝 무장 해제가 되면서 방학 내내 연락을 한 거예요. 연락하면서 다음 학교에 다음 학기 그러니까 너무 친해진 상태인 거죠. 너무 친한 친구의 상태로
서로 이제 연락 자주 하고 다음 학기 수업들도 같이 계획하고 막 이러면서 계속 소통하고 뭐 가까스로 그렇지. 만날 기회들 있으면 같이 만나서 놀고 그렇지. 캐주얼하게 친구 관계에서 근데 너무 이제 친해지고 있는 그래서 방학 동안 우리가 엄청 친하게 지내면서 저한테는 또 어떤 이슈가 있었냐면 이제 남자들이 저한테 대시를 할 때 저는 거절을 잘 못했었어요 계속. 그래서 이제 받아주는 케이스도 있었고 막 너무 힘들게 거절한 케이스도 있었고 했는데 도저히 이게 건강하고 지혜롭게 거절하는 방법을 제가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이제 방학 때는 수환이에게 도움을 요청을 한 거죠. 제가 워낙에 매일 연락을 했으니까. 그래서 내가 이거를 진짜 거절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이랬는데 수환이가 이렇게 하면 된다. 너 진짜 이렇게 거절 잘해야 된다. 너 정신 차려야 된다. 이렇게 해가지고 근데 어떻게 해야 되냐 이래가지고 수환이가 직접 막 적어주고 멘트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걸 먼저 이야기하고 그다음에 이걸 얘기해. 그렇지. 그래서 직접 다 적어줬어요. 나는 이 관계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하고 이건 아니라고 생각하고 뭐 이렇게 다 너무 깔끔하고 너무 이렇게 잘 적어준 거예요. 그 제가 그대로 보냈을 때 너무 관계 정리가 잘 된 거예요. 그래서 그때 이제 더 신뢰가 쌓인 그 약간 원조 선류의 이메일 상담 나한테 그렇지. 완전 그래가지고 얘 너무 상담 잘해주고 또 관계를 또 잘 이렇게 하는구나 라는 신뢰를 얻게 돼가지고 더 또 무장해제가 된 너무 좋은 친구다. 내 옆에 두면 정말 나에게 유익을 많이 주는구나. 유용한 친구구나. 너무 좋다 이래가지고 이제 이어서 우리 수업도 같이 듣자 이렇게 되면서 같이 듣게 된 게 이제 컴퓨터 그래픽 기초라는 수업인데요. 그게 이제 되게 여기는 이제 산업 디자인과를 또 나왔기 때문에 그 수업이 정말 어렵지 않았지만 저한테는 그 학기에 가장 쉬운 수업이었고 저한테는 그게 제일 어려운 수업이었어요. 저는 컴퓨터 제대로 만질 줄도 모르고 디자인은 정말 할 줄 몰랐기 때문에 진짜 막 수업 하나하나 들으면서 과제가 하나하나 나오는데 과제가 나오는 매주마다 제가 멘붕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거의 초반부터 하나하나 다 제가 이제 하나하나 알려주고 어떻게 하면 되는지 과제들 도와주고 이런 과제들이 많으니까 맞아. 근데 그게 이제 일반 사람들에게는 너무나 오버웰밍 할 수 있는 양인데 디자이너에게는 디자인 전공생에게는 너무 쉬운 부분들이 있어서 가지고 제가 이제 제 거는 금방 하고 이 형이 도와주고 뭐 이렇게 하면 된다 뭐 이런 것도 알려주면서 매주 시간을 점점 많이 보내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수업이 수요일이었는데 월요일 날 만나서 과제를 하자. 근데 월요일 만나서 과제를 예를 들면 새벽 6시까지 했는데도 제가 못했어요. 미안한데 화요일 하루만 더 만나자. 이래가지고 또 만나서 도와주고. 왜냐면 어느 정도냐면 제가 과제가 너무 안 되니까 눈물까지 나는 거예요. 너무 어려워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를 진짜. 진심으로 내가 너무 힘들었잖아. 그 수업이 우리 이어졌네. 그러니까 내가 너무 힘들어하니까 제발 좀 도와줘. 막 이렇게 돼가지고 이제 월화 같은 경우는 이틀 연속으로 같이 밤을 새면서 과제를 한 거예요. 그러면서 되게 자연스럽게 뭐 3월이 지나고 이제 4월까지 가면서 너무 자연스럽게 월화 만났죠. 수요일은 수업 때문에 만나죠. 그러다가 목금도 뭔가 모임이 있거나 뭐 그랬던 것 같아. 뭐 같은 성교단체 모임이라거나 막 그런 것들로 만났는데 딱 어느 날 이게 둘 다 좀 이상함을 느꼈던 게 토요일에 유일하게 연락을 안 하게 됐는데 그게 제가 너무 이상하다는 걸 느낀 거예요. 오늘은 왜 우리가 서로 연락을 안 하지? 이 느낌이 들었는데 저는 그때 당시에 관계를 확실하게 맺지 못하는 사람이었잖아요. 대부분이 그냥 그런가 보다 라는 걸로 살았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지. 뭐 이렇게 막 좀 이상하다 느낌이 이상하다 정도이지 막 거기에 대해서 더 생각을 해보거나 그러진 않는 그렇지, 스타일. 전혀. 그리고 오히려 나는 이렇게 애매한 게 좋다. 이렇게 오히려 갔던 거지. 이게 최대한 오래 갔으면 좋겠다. 지금 이 상태가. 왜냐면 너무 편하고 매일 만나는 게 너무 이렇게 좋고 유용하고 되게 나에게 도움을 주고 사실 지금으로 생각하면 저희 관계가 그때는 썸이라고 정의할 수 있는 누가 봐도 썸인 관계였던 거죠. 맞아. 왜냐면 의심하는 사람들도 되게 많았고 너희 사귀는 거 아니야 막 이랬었는데 우리는 아니야 우리가 뭘 사겨 막 이랬었는데 저희가 썸을 타던 당시에는 썸이란 단어가 없었답니다 여러분. 놀랍게도. 네 2013년도에 아마 그 12년? 13년 그때쯤에 그 썸 뭐 노래가 나오면서 내 거인데 내 거 아닌 내 거 같은 거가 됐어. 그러면서 이제 생긴 건데 그때 당시에는 저희 관계를 정의할 수 있는 게 없어서 저는 그냥 지금의 애매한 상태가 좋았고 그 이유는 저는 이제까지 사귀게 되면은 항상 이별로 향했기 때문에 그리고 그 누구와도 2개월 이상을 넘긴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항상 상대방이 먼저 날 좋아해 사귀었다가 내가 도저히 감정이 그 이상 생기지 않아서 그냥 헤어지게 되는 이게 계속 반복이 되니까 내가 만약에 진짜
수환이랑 사귀게 돼. 근데 얘랑도 2달 안에 헤어져. 그렇게 되면은 제가 너무 힘들 것 같은 거예요. Yeah. 그래서 그게 너무 싫고 그래서 그러면은 차라리 지금 이 단계가 좋다. 이 애매함을 유지하자라는 생각이 좀 강했고 그 반면에 이제 수환이 같은 경우는 정말 확실한 성격이기 때문에 저는 이 찝찝함이 너무 싫은 거죠. 일단 같은 수업을 이렇게 많이 듣게 되고 같이 시간을 많이 보낼 때부터 방학 때 연락을 이렇게 자주 할 때부터 저는 약간의 좀 관리해야겠다. 이거 조금 거리 조절이 좀 필요하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하고 학기를 시작했는데 어쨌든 좋은 친구고 너 좋은 사람이라는 거를 계속 알면 알수록 제가 느꼈던 것 같아요. 그 처음에 첫인상은 되게 세속적인 그런 사람일 줄 알았는데 알고 보면 볼수록 되게 중심이 선하고 되게 좋은 것을 향하는 사람이고 되게 내가 말하는 가치관들에 굉장히 공감을 많이 하는 사람이구나. 그게 되게 신기하다. 전혀 그럴 것 같지 않은 사람처럼 보였는데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쭉 이어져 오다가 계속 이렇게 같이 있는 시간들이 그 학기에 어쩌다 보니까 너무 많아지니까 제 입장에서는 이거는 좀 이제 조금 거리를 둬야 할 것 같다. 아니면 관계를 정의해야 될 때가 온 것 같다. 맞아. 그래서 이제 한 4월쯤에 수환이가 먼저 이제 막 그때도 이제 또 새벽까지 같이 과제를 하고 이제 기숙사로 돌아가는 길에 수환이가 근데 우리 관계가 좀 뭔가 정의를 해야 되지 않을까? 우리 관계 좀 이상한 것 같지 않아? 이렇게 먼저 딱 던지는데 제가 그때 올게 왔구나 진짜 그런 마음으로 왜 나는 괜찮은데 지금 관계? 열심히 아닌 척을 완전 아닌 척하고 완전 피하고 막 그러면서 난 지금 너무 좋아 괜찮아 막 이러니까 수환이가 그때 지금도 기억나 뭐 잘 생각해봐 막 이러면서 그 어린 뭐 그래 좀 더 생각해봐 이러고 이제 저를 숙소로 보내고 기숙사로 보내고 저도 이제 들어가면서 이거 어떡하지 막 이러면서 이제 스스로 좀 고민을 했던 시간들이 있었고 그게 이제 한 또 몇 주 가면서 며칠이야? 저희가 CC이기 때문에 시간이 굉장히 맞아 그럴 수 있겠다. 짧은 시간이 엄청 길게 느껴져요. 왜냐면 하루 종일 같이 있고 맞아. 저희 대학교가 외진 곳에 있기 때문에 다 기숙사고 그래서 그냥 하루 종일 같은 공간에 이렇게 같은 캠퍼스 안에 계속 있는 거다 보니까 되게 우리 엄청 긴 시간 갔지만 아침에 이야기했다가 오후에 이야기했다가 밤에 이야기했다가 그 다음날 점심에 또 이야기했다가 이런 식으로 엄청나게 전개가 팍팍팍 가는 그런 느낌이 있었어요. 맞아 어쨌든 종종이라면 종종 이제 수환이가 계속 툭툭 던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 관계가 이건 좀 뭔가 정리가 필요한 것 같은데 막 계속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 계속 저는 부인하고 난 너가 친구로서 너무 좋은 거지 너한테 막 이성적인 감정이 있는 게 아니야 라고 이제 막 얘기를 했었는데 어느 날은 이제 수환이가 도저히 안 되겠는 거예요. 그때가 이제 축제 기간이었고 더 같이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정말 거의 아침부터 새벽까지 같이 시간을 보내면서 수환이가 이건 이제 안 되겠다 싶었는지 딱 또 새벽에 저희만의 이제 아지트 같은데 이제 가가지고 같이 딱 앉아서 얘기를 하는데 갑자기 수환이가 영아 내가 봤을 때는 너는 날 좋아해. 너무 확실해. 그래서 나는 그게 너무 어이가 없는 거야. 이렇게 이게 뭐 고백도 아닌 것이 이게 뭘까? 그러니까 수많은 대화들이 그 전에 있었고 막 제가 막 이렇게 찔러보고 막 한번 생각해봐야 되지 않을까? 막 이 부분 좀 이상하지 않나? 막 이러면서 막 이렇게 질문들을 해보는데 계속 이렇게 막 피구야. 맞아 나 계속 피해 막 아닌데 우리 괜찮은데 나 원래 그러는데 막 이러는데 제가 막 너 모든 남자들에게 이렇게 하냐 막 이런 것들도 내가 물어봤었어. 근데 나는 막 이러면서 막 둘러대고 이러다가 제가 이제 도저히 안 되겠어가지고 Stop it. 너는 날 좋아해. 그래서 근데 그때도 심지어 나는 당황을 했지만 무슨 말이냐고. 진짜 피구였어 그때. 지금 들어 생각하면 열심히 진짜 내가 열심히 이렇게 정리를 하려고 하면 아닌데 막 미꾸라지. 맞아 그랬었어. 근데 그때 이제 나도 막 발끈해가지고 아닌데 뭐 그럼 너도 날 좋아하는 거 아니야? 막 이런 식으로 막 나왔는데 근데 또 웃긴 게 수환이는 인정을 했어요. 나는 널 좋아하는 것 같아. 막 이런 좋아하지. 식으로. 그래서 근데 나는 아닌데 막 이런 식으로 이제 막 하다가 수환이가 이제 왜 제가 수환이를 좋아하는지를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자꾸 피하니까. 그래서 너가 이거를 내야겠다. 너가 이렇게 대하는 거, 너 다른 남자들한테도 이렇게 대해? 이렇게 물어봤을 때 아니 너 이렇게 할 때 뭐뭐 이렇게 하지.
막 이런 것들을 막 하면서 제가 조금씩 이제 설득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래도 뭔가 내가 이걸 인정하게 되면 우리가 사귀는 방향으로 갈까봐 나는 그게 너무 두려웠던 것 같아요. 내가 이걸 인정하고 사귀면 무조건 헤어질 거니까 그거는 정말 죽도록 싫어가지고 뭐 그래 뭐 일단 대충 인정은 해보자. 오케이 너한테 관심이 있는 거 맞는 것 같아. 좋아하는 건 아직 잘 모르겠어. 그래도 내가 한번 생각을 해볼게. 해가지고 그날 이제 또 새벽까지 얘기하고 돌아가서 혼자 계속 생각을 하는데 아무리 이렇게 생각을 또 방순이들한테도 막 이제 나눠 얘기를 룸메이트. 막 룸메이트한테도 막 이렇게 막 하는데 영화 그거 좋아하는 거 맞는 거 같아. 난 너네가 왜 아직도 안 사귀는지 의아했어. 막 이러면서 막 주변에 다 그렇게 지금 생각하고 룸메이트 있었을 언니들은 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다들 우리만 모르고 다 알았던 주변에서. 딱 봐도 너무 붙어 있으니까. 너무 붙어 있으니까. 아무튼 그래가지고 이제 그냥 그것도 들으면서 또 스스로 생각했을 때 일단은 뭐 사귀든 말든 이 좋아하는 감정은 내가 인정을 해야 되는구나. 라는 거를 인정을 딱 하게 된 거예요. 나는 수환이를 좋아하는구나. 그냥 그때까지는 내가 그 좋아한다는 감정이라는 개념도 몰랐던 거야. 너무 회피하고 있었고. 그리고 왜냐하면 그 전까지는 내가 누군가를 좋아한다는 감정에 있어서 느낀 적이 없잖아. 그냥 상대방만 나를 좋아한 거니까. 그래서 잘 몰랐는데 이걸 인정하게 되면서 그 다음 날이 또 우리가 둘 다 공연 동아리잖아요. 수환이는 이제 축제가 또 공연 시즌이거든요. 저는 춤 리허설이 있었고 여기는 밴드 리허설이 있었는데 그때 이제 정말 지금도 생각나는 생생한 매지컬한 순간이 있다면 리허설 때 이제 수환이가 먼저 올라가서 기타를 막 이제 치고 있는데 막 하고 있는데 그때 저는 앉아서 수환이를 보는데 그때 제가 수환이를 보는 눈빛이 달라졌다는 걸 저도 느끼고 수환이도 느낀 거예요. 근데 그 눈빛이 뭔지 알죠? 그 서로가 서로를 좋아할 때 그 사랑에 빠진 그 눈빛. 진짜 그 눈빛은 그치? 선이도 안 잊혀지지? Yeah. 나도 그 느낌이 안 잊혀져. 내가 처음으로 진짜 진짜 막 그냥 사랑에 그냥 뿅뿅 나오는 그 눈빛을 하면서 수환이가 내려오자마자 너 그거 뭐야? 너 눈빛 그거 뭐야? 또 너 네, 내려오면서 you 이거 인정해야 된다고 이제 너 눈빛 달라졌다고 막 이러는데 이제 그때는 이제 저도 인정을 좀 하는 또 그런 상태였어서 근데 좀 맞는 것 같긴 하다. 이제 막 그런 시간들이 있었고 그때부터 이제 우리는 본격적으로 이 관계에 대해서 이제 토론을 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그래서 우리가 서로 좋아한다. 그럼 now what? 이제 어떻게 할 것인가를 놓고 무슨 협약을 맺듯이 결혼하는 것도 아니지만 진짜 저희는 사귀는 것을 정말 진지하게 생각했고 지금까지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예영이는 사귀는 것에 대한 상처가 너무 많았고 그동안 계속 너무 관점 없이 연애관 없이 맞아. 가치관 없이 사귀어왔던 것들에서 계속 실패로 끝나는 이 패턴을 다시 반복하고 싶지 않은 배경이 있었어요. 그리고 나는 나 때문에 누가 상처를 받는 게 내가 너무 힘이 든 거야. 왜냐면 이게 계속 반복되니까. 계속 반복되니까 이제 지친 거지. 그러니까 나랑도 절대 그렇게 되고 싶지는 않아서 정말 맞아. 잘해보고 싶다. 맞아. 저 또한 저의 첫 관계가 저의 의도와 다르게 이렇게 이별로 끝나는 거를 보면서 저도 다시는 그걸 경험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이별의 그 쓰라림을 다시는 경험하고 싶지 않고 진짜 이번에는 내가 진짜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붙여주시는 게 아니라면 진짜 최대한 안 사귀고 싶다의 마음이 서로 이렇게 사귀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많았던 상태였어서 더 진중하게 진지하게 신중하게 서로의 관계에 대해서 더 이야기해보고 감정에 대해서 이야기해보고 그래 감정은 우리가 서로 좋아해. 그런데 사귈 것이냐. 그러니까 사귀는 것에 대해서 저는 이제 제 생각들을 얘기를 해줬죠. 결혼을 전제로 사귀는 게 내 기본적인 내 가치관이고 그리고 같은 공동체 내에서 사귀는 것에 대해서도 굉장히 저는 신중한 편이었고 왜냐면 그 전에 상처들을 많이 받았었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 그때 이 얘기도 나온 거예요. 사랑은 선택이다라는 게 이때 시작이 된 거거든요. 우리가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만약 우리가 사귀게 된다면 나는 너를 평생을 사랑하기로 선택할 거라고. 나는 사랑이 의지라고 생각하고 내가 너의 어떤 부분이 못나 보이든 단점이 보이든 나는 너의 모든 부분을 품어주고 사랑할 것이라고. 그때 이제 저는 그걸 듣고 이게 진짜 트루 러브다. 이 방향이 맞다. 그걸 인정하면서 이제 사귀는 방향으로 이제 조금씩 마음이 열렸던 건데 이 얘기가 사실 나오기 전에는 오히려 서로 우리 사귀면 안 되지 않을까의 방향이 사실 더 컸었어요. 사귀면 안 되는 이유. 그래서 사귀면 안 되는 이유를 서로 막 나열하고 수환이도 막 그때 당시에 너랑 사귀면 안 되는 이유가 뭐 예를 들어 세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나는 유일하게 이상형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여자다. 근데 저는 그때 당시 하나님을 전혀 안 사랑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게 크고 그리고 뭐 너의 뭐 이런 이슈가 있어.
이게 다뤄줘야 돼. 그리고 나한테 내 안에도 이런 이슈가 있어. 그래서 이게 다뤄줘야 돼. 막 이런 거를 막 얘기하면서 했는데 그때 수환이가 좀 저에 대해서 놀랐던 부분이 뭔가 저는 그 얘기를 딱 들으면서 아,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아서 수환이와 만날 수 없다면 내가 좀 더 그래도 하나님을 알아가기 위해서 노력을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좀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때 막 진짜 뭔가 되게 감동적이었어요. 하나님을 알아가기 위한 노력들을 되게 많이 했었던 것 같아. 엄청난 변화들을 막 갑자기 막 보이게 되고 거기서 또 수환이는 감동을 하고 그러면서 이게 뭐지? 이런 여자는 처음이었어요. 저는 진짜로. 뭔가 왜냐면 수환이가 계속 저희가 막 뭐 일주일이라면 일주일 내내 이런 우리의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수환이가 하는 모든 말을 제가 다 수용한 거예요. 스펀지처럼 빨아들이고 다 자기 인정하고. 것으로 만들려고 하고. 맞아. 그런 게 왜냐면 너무 신기했어요. 그때 당시에는 수환이가 지금보다 말이 더 셌고 더 강했기 때문에 더 미성숙했고. 사실 전달 방식도 좀 미성숙했고 근데 다른 여자라면 오히려 야 네가 뭔데 나에 대해서 그렇게 판단해? 이렇게 말할 수 있는 부분들을 지금 생각하면 그런 것들을 저는 다 인정하고 수용하고 아 내가 그런 부분이 있었구나. 그러면 내가 그런 부분은 내가 고쳐야지. 막 이런 것들도 있고 그러면서 수환이도 얘 뭐지? 이러면서 마음이 점점 열리게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타이밍에 저는 혼자서 뒤에서는 계속 하나님한테 필살기 기도를 하고 있었어요. 진짜 모르겠어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듯이 이 관계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왜냐면 주님 저는 제발 막아주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진짜 아니라면 지금 여기까지 왔는데 이미 그러니까 지금 와서 생각해 보면 이미 지금 사귀고 있어. 지금 이미 사귀고 있고 이미 너무 막 서로 사랑하고 막 진짜 서로 막 죽을 만큼 사랑하는 그런 상태인데 사귀는 것에 대한 약간 각자가 다 트라우마들이 있어가지고 너무 이게 신중하게 임하고 있을 때 저는 계속 기도하면서 그러면 하나님 이제 하나님 개입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 제가 이렇게 할 건데 하나님 이게 뜻이 아니면 여기서 막아주세요 하는 첫 번째가 부모님에게 알리자. 저희 첫 번째 관계에서 부모님의 반대가 컸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너무 저한테 하나의 큰 사인이었어요. 부모님한테 미리 알리자. 우리가 사귀기 전에 이제 사귀려고 하는데 부모님 생각은 어떤지. 네, 이렇게 얘기했을 때 분명히 내가 아는 한국 부모는 대학교 1, 2학년 나이 때 너가 지금 막 그래서 연애는 아니지 막 이렇게 할 것 나올 것 같아서 이걸 한번 해봤어요. 수환이가 그 제안을 했을 때 저는 이제 저희 해외에 있는 그때 당시에 해외에 부모님이 계셨기 때문에 전화를 했는데 이제 아빠가 전화를 받으시면서 제가 이제 자초지종 다 설명을 했어요. 제가 이런 친구를 알게 됐고 이렇게 만나보려고 하는데 아빠가 어떻게 생각하시냐. 지금 여기까지 얘기를 했다. 이제 이랬는데 아빠가 너무나 흔쾌히 영아 너가 그렇게 생각한다면 만나봐 라고 하신 거예요. 근데 그때 제가 예상하기로는 제가 수환이 이전에 만났던 사람들은 제가 단 한 번도 부모님에게 허락을 구하거나 이야기 자체를 꺼낸 적이 없어요. 나 남자친구 있어 라고 말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허락을 사귀기 전에 그것도 허락 구한다는 것에 있어서 아빠가 그래도 날 믿어주려고 하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이 좀 들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실 딸바보 아빠들은 보통 내 딸이 남자친구를 이럴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빠가 되게 흔쾌히 허락을 해줘서 갑자기 수락이 됐고 저희 부모님은 워낙 저의 결정들을 믿어주고 서포트 해주시는 분들이셔서 바로 go for it 한번 해봐라. 그래서 수환이는 너무나 당황한 거예요. 저는 그냥 수환이가 말한 대로 그래 너가 말한 방식이 옳을 거야. 좀 이런 신뢰가 그때부터 있었어가지고 그래서 해봤는데 됐고 수환이는 돼서 오히려 너무 당황한 거예요. 하나님이 왜 안 막으셨지? 어떡하지? 이러면 사귀어야 되는데. 그래가지고 또 다음 스텝. 그럼 두 번째는 이제 공동체 리더한테 얘기를 해보자. 같은 공동체에 있는데 우리가 사귀는 것 때문에 그 공동체에도 무리를 일으키고 그렇게 되지 않았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공동체 리더한테 얘기를 해보자. 이것도 저는 그 뒷면에서 계속 하나님하고 기도하고 있고 계속 하나님 여기서 막아주세요. 만약에 아니면 여기서 분명하게 보여주세요. 이렇게 하고 공동체 리더한테 말했는데 웬걸 이제 공동체 리더는 그걸 듣자마자 너무 축하해주고 어떻게 이거를 재밌게 공지를 할지 생각하고 있고 맞아. 그래서 너무 재밌게 고마운 존재였어요. 너무 그 리더 오빠가 너무 재치있게 해주었던 게 이제 공동체 모임이 이제 한 100명 있으면은 갑자기 그 오빠가 자 여러분 오늘 공지할 게 있다고 막 하면서 자 예영이가 오늘 커플이 되었습니다. 박수 치자고 박수 사람들이 갑자기 사실 어이없잖아. 누가 커플했다고 박수를 쳐 사실. 왜 그걸 공지를 해? 그걸 공지를 해. 근데 막 박수를 쳐줘 막 사람들이. 그러다가 근데 오늘 수환이도 커플이 되었어요, 여러분. 수환 일어나주세요. 다 같이 그래서 그냥 갑자기 저희는
완전 모든 박수를 사람들에게 축복을 받으면서 사귀게 된 거예요. 야, 그래서 그렇게 음. 그렇게 이제 막 해주고 우리가 이제 사귀고 나서는 근데 이제 우리가 그렇게 공동체 리더한테 허락을 얘기한 다음에 그 오빠가 너무 호의적으로 너무 이렇게 좋아해 주니까 수환이는 또 당황을 한 거예요. 이러면 안 되는데 왜 자꾸 안 막아주시지? 해가지고 이제 공동체 마지막 세 번째 지도 교수님까지 그러니까 저희 그 네, 단체 선교단체 지도 교수님이시거든요. 교수님이시거든요. 그래서 지도 교수님한테도 얘기를 해보자 해가지고 진짜 뭐 사실 교수님도 좀 당황하셨을 것 같아요. 왜냐면 이렇게 학생이 그러게 뭐 갑자기 서로 사귀는 것에 대해서 자기한테 이야기를 하는 게 그러게 지금 생각해보면 지금 생각해보면 그런데 맞아. 이제 너무나 이제 흔쾌히 너무 자기는 자기 단체 내에서 이렇게 만나는 거 너무 좋다고 생각하고 만나서 막 결혼했으면 좋겠다 막 그런 얘기 하셔가지고 와우. 갑자기 모든 길이 다 뚫리게 되면서 안 막아주시네? 네. 좀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우리는 좀 더 확신을 얻게 되고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열어주시면 그래 그럼 지금부터 우리가 진짜 사귈지 말지에 대해서 그렇죠. 더 본격적으로 이제 또 얘기를 해보자. 그러니까 이건 공지하기 전이에요. 단체에서 공지하기 전에 리더랑 먼저 얘기했고 교수님이랑도 얘기했고 부모님이랑 얘기한 상태에서 이제 우리끼리 마지막 이제 컨펌을 하자 해서 각자 이제 기도하는 시간을 한 1, 이틀 보냈던 것 같고 그 시간들 이후에 이제 결정하게 된 이후에 이제 공동체 전체 이제 공지를 했던 거죠. 진짜 그 사귀는 걸 결정하는 과정도 웃겼던 게 이제 수환이가 어느 날 또 이제 우리끼리 만나서 이제 얘기를 하는데 밤에 이제 수환이가 나는 결심했어. 결정했어. 나는 준비가 됐어. 준비가 됐대. 그래서 무슨 준비가 됐냐고. 너랑 사귈 준비가 됐어. 막 또 혼자 통보해. 그래서 나는 난 아직 못 정했는데 나한테 시간을 좀 달라고 해가지고 저는 좀 더 하나님이랑 시간 보내면서 진짜 이 사람을 만나는 게 정말 사귀는 게 맞을까요를 좀 더 며칠간 물어보고 근데 그 물어보는 시간 동안 저는 나는 얘를 정말 좋아하는 이 마음이 진심이구나 나도 그거를 너무 확신을 얻게 되니까 내가 얘 없는 삶을 상상했을 때는 도저히 상상이 가지가 않은 그래가지고 오케이 그러면은 나도 결정을 할게 그럼 우리 사귀자 해가지고 이제 사귀게 되었답니다. 그게 2012년 5월 저희가 이제 사귀기 시작한. 그래서 그때 뭐 저희는 많이 봤죠. 많이 사귀고 또 여름방학에 많이 헤어지고 뭐 또 가을에 많이 사귀고 또 겨울에 많이 헤어지고 또 군대 가면 또 헤어지고 막 이런 것도 케이스를 많이 보고 봤어서 사실 사귀기 시작했을 때 그 감격도 엄청났지만 사귀면서 그 무게도 확실히 있었던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진짜 통계는 우리가 결혼하지 못하고 헤어질 것이 이별이 이미 정해져 있는 것 같은 거예요. 통계적으로는. 저희 부모님도 저한테 막 뒤에서는 그렇게 얘기했어요. 자기네는 한 3년 보고 있다고. 너가 3년 뒤에 헤어지겠지라고 생각하셨다고. 3년 안에는 헤어지게 되지 않을까. 우리는 너무 나이가 어리고 어떻게 이 관계가 저 군대도 갔다 와야 되는데 그 사이에 어떻게 결혼까지 가겠어 하는 마음들이 다 우리 주변에 있었고 저조차도 그런 마음들이 아주 강했고 최대한 그걸 생각 안 하고 싶어 했고 그렇게 이제 사귀게 되면서 이제 우리의 모든 스토리들이 그 다음부터 펼쳐지게 됐던 거예요.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저희가 올리게 된 뭐 배우자 확신을 어떻게 얻게 됐는지 군대를 가면서 장거리 연애는 어떻게 하게 됐는지 막 이런 모든 스토리들이 그 이후에 이제 펼쳐지게 됐던 거죠. 저는 막 아까도 막 계속 중간중간에 이렇게 빵 터졌던 이유가 너무 이제는 로건이 라우리를 보는 것 같은 거야. 맞아. 나는 로건이고 여기는 라우리고 그래가지고 로건이는 열심히 설명해 주는 거야. 지금 너가 느끼는 거는 이런 감정이고 막 라우리는 맞아 그냥 다 수용하고 그렇구나 맞는 것 같아. 맞아. 지금 와서는 진짜 이거를 처음에 저희가 올렸던 영상에서는 그때는 로건이만 있었고 저희가 지금만큼 로건이를 그때 성향도 잘 몰랐을 때고 라우리는 더군다나 없었을 때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얘기해 줄 수 없는 부분이었는데 지금 와서 돌아보면은 진짜 너무 귀엽고 그때 우리가 얼마나 순수하고 귀엽고 서로를 진짜 끔찍하게 사랑했는데 정말 잘 사랑하고 싶었고 헤어지기가 너무 싫었고 하나님 안에서 건강한 연애를 누구보다 하고 싶은데 방법을 몰랐어가지고 우리만의 그냥 시행착오로 열심히 해왔던 정말 그런 시기였구나. 지금 돌아보면 진짜 너무 라우리 같고 허니는 막 나는 너무 로건이 같고 지금 로건이 라우리가 지금 그렇게 지내고 있어요. 딱 그런 케미로 지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싱글 때 또 연애 때 결혼을 해서 자녀를 낳게 됐을 때 이 모든 게 진짜 하나로 이렇게 한 작품으로 하나에 만들어 가시는 게 너무 아름답고 이게 진짜 가정의 아름다움이구나를 많이 느끼게 돼요. 네, 그래서 여기까지가 저희의 스토리고 만약에 또 이 영상을 보시면서 근데 이런 부분은 또 어떻게 하셨을까라는 게 좀 궁금하신 분들이 있다면 댓글로 달아주세요. 저희가 그러면 그걸 그 다음 영상 올리면서 저희가 또 올려요. 비하인드 스토리로 좀 이렇게 나누면 더 재밌지 않을까
야 그렇게 해서 저희는 이제 5년 연애를 하고 음흠. 그 사이 군대 갔다 오고 그러면서 정말 기적적인 결혼. 그 결혼 맞아. 스토리는 이미 저희가 맞아요. 올려놓은 영상을 참고하시고요. 어떻게 예영이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던 여자에서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여자가 되고 저도 되게 예영이를 종교적으로 되게 이렇게 억압적으로 바라봤던 그런 사랑의 시선에서 어떻게 건강하게 됐는지 그런 영상들을 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저희의 이 사귀게 된 스토리 다 함께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또 오늘 영상을 저희가 이렇게 찍을 수 있도록 뒤에서 저희를 서포트해주고 계시는 저희의 썰리한 후원자님들께 또 너무너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아하. 오늘 영상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We'll see you in the next video. Bye bye.